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의 토지 수용이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개발 사업 자체가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최근에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중단한 데다 토지주들의 소송까지 겹치면서 공사가 중단될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관광개발 사업인 휴양형 주거단지.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은 대규모 숙박과 의료시설을 짓기 위해 2017년까지 2조 5천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었습니다. 버자야 그룹이 사업비의 6.6%만 직접 투자하되 나머지는 주주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거나 콘도 분양과 운영 수익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의 판결로 이 같은 재원 조달 계획은 근본적으로 흔들리게 됐습니다. 담보 없이 사업 계획과 수익성만 보고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금융기관들이 자금 투입을 전면 중단한 겁니다. 판결 이후에 중단이 됐고요. 네. 추가적인 입금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현재 56%의 공동률을 보이고 있는 콘도미니엄 공사는 버자야 그룹의 추가 투자가 없을 경우 중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업체도 현재 작업 중인 부분만 마무리한 뒤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휴양형 주거단지 토지주들은 토지 반환 소송은 물론 제주도와 JDC를 형사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발 사업 자체가 인가 자체가 당연무효가 됐기 때문에 사업 인가가 없는 상태가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공사를 한다는 거는 이제 그 국토개혁법 위반이기 때문에 그걸 이유로 형사고발도 가능하다. 오는 28일에는 토지주들이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판결도 내려집니다. 사업이 중단되면 버자야 측은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제기해 사업이 공중분해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중국 자본의 진출이 따르면서 중산간 지역 난개발 논란이 일었는데요. 한라산을 둘러싼 중산간도로 위쪽에 대규모 개발을 원천적으로 막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권혁태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화로 부근 한라산 방향에 자리 잡은 한 리조트. 해발 450m에 들어서 이질적인 모습으로 중산간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 같은 일은 원천적으로 봉쇄됩니다. 제주도가 평화로와 살록도로, 남조로를 이어 한라산 방면으로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방침을 행정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개발 사업, 쉽게 얘기하면 한 3만 제곱미터 이상의 어떤 골프장이나 어떤 대규모 관광 개발 사업은 앞으로 엄격히 제한이 돼서 앞으로는 행위가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한구역 안에 들어오는 곳은 대략 해발 400m로 이어진 선. 경관과 지하수, 한라산의 생태를 지키는 데 필요한 구역은 개발을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이미 골프장과 리조트 12곳이 들어섰고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인 상가리 관광지와 차이나 비욘드 힐 리조트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됐습니다. 특히 제주시 지역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주변도 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지금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나친 도시 확장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해서 선을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어떤 제주시의 도시 확장을 막아낼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제주도는 이번 조치에 대한 예고 기간을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오는 7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가 최근 발표한 감귤 구조혁신 정책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농민을 배제한 감귤 대책을 수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은 비상품 감귤을 농민들이 알아서 폐기하라는 것은 무책임한 정책이며 부적지 감귤원 폐원과 불량 감귤원 정비 명령제도 기준이 모호하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행정 처분으로는 농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일단 한 번 걸리면 치료할 수가 없어 소나무 에이즈라고도 불려왔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미생물로 재선충을 죽이는 백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라산 기슭 중산간 지역의 소나무. 군데군데 누렇게 말라 죽은 나뭇가지들이 보입니다. 4개월이 지난 뒤 누렇게 물들었던 솔잎이 사라졌습니다. 제선충의 천적인 미생물 백신 G810을 주사하자 제선충병으로 말라 죽었던 소나무가 되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사를 놓으면 증산작용 때문에 가도관을 타고 올라가서 선충을 제대로 잡아먹어요. 먹이는 선충밖에 없으니까 그런 원리로 소나무 제선충을 방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성창근 충남대 교수연구팀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이 백신의 효과가 연구실에서 입증됐고 제주 지역 임상시험도 성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말라 죽은 나무를 베어내지 않아도 되는 데다 헬기로 뿌리는 항공방제를 해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초적인 우리가 실험실에서 하는 실험 있잖아요. 실험실에서 테스트 튜브나 작은 나무나 이런 거 한 거 갖고는 100% 확실해요. 그 여기서 어떤 에비던스가 나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임상시험에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누군지 감염된 나무를 갖고 시험한 게 아니고 이게 그냥 임의로 그냥 선정해가지고 하는 부분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제주도는 3,000제곱미터 크기의 시험림을 선정해 산림과학원과 함께 검증 작업을 벌인 뒤 방제에 도입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즉 STFS를 옮기는 작은 소피 참진드기가 서귀포시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가 도내 오름과 올레 코스, 공원 61곳을 조사한 결과 서귀포시는 35곳 가운데 34곳에서 이 진드기가 발견됐지만 제주시는 26곳 가운데 4곳에서만 발견됐습니다. 한편 평균 서식 밀도는 1제곱미터당 10마리로 지난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네, 어제 내린 비로 인해 습도가 높아져 오늘 아침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습니다. 특히 고산의 가시거리는 130m까지 무척 짧아져 있고요. 중문 440, 그 밖에 평화로와 번흥로 등의 도로도 시야가 좋지 않다는 점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걷히겠고요. 오늘은 집에서 나오실 때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맑고 따뜻한 날씨 속에 강한 자외선에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현재 북부 지역의 기온 14도에서 15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23도에서 26도가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 기온은 어제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은 예년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고요. 현재 성산의 기온 13도, 구좌와 표선 14도, 낮 기온은 22도에서 23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어제보다 기온이 약간 더 오른 모습입니다. 섬쪽도 가끔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기온은 15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물결은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대부분 공항에 안개가 머물고 있는데요. 광주공항에는 저시청 특보가 내려져 있어 항공기 운항 여부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도 꾸준히 오르다가 토요일에는 한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큰물포구에서 1톤 화물차가 바다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이 마을 71살 임모 씨가 119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임 씨의 가족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어제 같은 시각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중학교 사거리에서는 승용차가 1톤 트럭과 충돌한 뒤 편의점을 들이받아 승용차 운전자 44살 변모 씨 등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차량 가운데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민이 느끼는 체감 안전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청이 지난 3월 한 달 동안 제주도민 120명 등 국민 9천여 명에게 체감 안전도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방경찰청의 종합점수는 61.9점으로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최하위였습니다. 분야별로도 절도, 폭력, 강도, 살인, 교통사고 등 대부분이 꼴찌였고 특히 제주서부경찰서는 54.8점으로 전국 251개 경찰서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은 이유 없이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킥복싱 선수 21살 김모 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제주시 서광로의 옷가게 앞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길을 걷고 있던 40대 여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도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모두 2억 5천만 원의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제주도 청소년 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기금 장학금 신청자 255명에 대해 심의를 벌여 모두 200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학생과 의용소방대 자녀, 다문화 학생 등으로 고등학생은 수업료 전액을, 대학생은 최대 1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